자, 개념 1번 원순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사실 확통의 첫 번째 개념을 할 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었던, 고1 과정의 뒷부분에 있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요 부분을 잘 모르면 개념 1번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 중, 하를 이렇게 배우고 바로 배우면 괜찮은데 중간에 수원을 끼웠다가 확통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라서 이 끝부분에 배웠던 부분이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오비스통에서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주간 모의고사에 계속 그 부분이 누적적으로 문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복습이 됐을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원부터 오비스통과 함께 공부를 같이 한 친구들은 그 앞에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 개념 1번을 쫓아오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지금 우리가 확통 수업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 그 부분으로 다시 가서 그 강의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의 강의 한번 쭉 들어보신 다음에 넘어오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재가 없어서 혹시 못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그냥 오비스통 블로그에다가 이미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재하고 강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그 부분 꼭 복습하고 일로 넘어와야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 쌤 얘기 들었는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 순열 조합 파트에 대해서 기본기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영상 얼른 멈추시고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그거 듣고 넘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들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개념 원순열 갈게. 자, 원순열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 모양으로 생긴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긴 원형의 탁자가 있다고 합시다. 원형의 탁자에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고 나는 여기다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을 한 명씩 이렇게 앉혀볼 생각이야. 이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4명을 4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을 4팩토리얼이라고 했어.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이게 지금 24가지거든? 이렇게. 만약에 1, 2, 3, 4 학생을 1열로 배열한다 그러면 정답은 4팩토리얼이 맞겠지만 저렇게 이제 원탁에 배열을 한다고 하면 24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요. 자, 이렇게 보면 돼. 자, 우리가 1, 2, 3, 4 배열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원탁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원탁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1번 학생, 여기에 2번 학생, 여기에 3번 학생, 여기에 4번 학생이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앉았는데 얘네들을 야, 잠시 쉬자.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앉아봐. 꼭 너 자리에 앉지 않아도 돼.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앉으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앉은 거야. 앉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고 해보자. 1번 학생이 여기 앉고 2번 학생이 여기 앉고 3번 학생이 여기 앉고 4번 학생이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평면상에 보기에는 이 배열과 이 배열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위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원탁이기 때문에 위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1번 학생이 여기 앉아있다고 가정하면 1번 학생의 이쪽 편에 2가 있고 자, 1번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면 1번 학생의 왼쪽 편에 누가 있다? 2번 학생이 있고 1번 학생의 오른쪽 편에 4번 학생이 있고 1번 학생의 맞은편에 3번 학생이 있는 지금 이런 위치 구조거든. 근데 얘네들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한번 앉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다시 1번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왼쪽 자리에는 2번 학생이 앉아있고 오른쪽 자리에는 4번 학생이 앉아있고 건너편 자리에 3번 학생이 앉아있는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어떤 배열이다? 같은 배열인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배열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24가지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뭐가 생기게 된다? 중복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떤 배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원형의 배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왜냐면 선생님 원형이잖아요 라고 하면 사실 원형만 그런 건 아니거든. 자,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다고 하고, 그럼 여기에 한 명, 또 여기에 한 명, 여기에 한 명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지. 1번, 2번, 3번 학생을 앉히는 방법이 3팩토리얼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지? 왜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쪽에 1번이 앉고 이쪽에 2번이 앉고 이쪽에 3번이 앉으나, 다시 얘가 이쪽에 1번이 되고 이쪽에 2번이 되고 이쪽에 3번이 되나 똑같은 거죠. 1번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2, 왼쪽이 3. 오른쪽이 2, 왼쪽이 3.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제 대충 느낌이 오겠지. 자, 이런 모든 배열은 이런 모양, 이런 식의 위치 구조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또 하나 들어볼게. 몇 개 예를 더 들어보고 한번 정리를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양을 아예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가도 좋겠지. 정사각형으로 가서 2명씩 앉아볼까? 2명씩 이렇게 요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1번 학생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세요. 1번 학생이 여기에 앉는 경우, 1번 학생이 여기에 앉는 경우나 1번 학생이 여기 앉을 때나 여기 앉을 때나 여기 앉을 때나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야. 다시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봐봐. 1번 학생이 여기에 앉으면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1번 학생이 여기에 앉았을 때 배열되는 방법이나 1번 학생이 여기에 앉고 나머지가 일단 앉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번이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 구분이 안 되잖아. 구분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테이블에 의자가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어디에 있은들 그게 구분이 가겠어? 구분이 안 가겠지. 어디 앉으나 다 똑같은 자리가 되죠. 그럼 구분은 누구로 되는 거야? 그렇지. 나머지 학생들이 저 1번을 기준으로 어디에 앉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지, 1번이 처음에 앉는 걸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자, 야, 너도 앉아봐. 야, 1번 너 앉아봐 라고 했을 때 이 1번 학생이 여기에 앉으나 여기에 앉으나 어때? 다 똑같아요. 여기에 앉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틱 돌리면 여기인 거고, 한번 딱 돌리면 또 여기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러면 요 경우도 한번 보자. 요 경우는 당연히 몇 명을 앉히는 거야? 8명을 앉히는 거잖아. 1, 2, 3, 4, 5, 6, 7, 8. 8명을 앉힐 건데, 8명을 앉힐 건데, 이 중에서 또 1번을 앉히라고 하는 거지. 야, 1번아, 너 한번 앉아봐라 라고 하면 1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있는 거지? 대답해봐. 몇 자리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건 2자리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다르니까. 자, 비교해보자. 다시 한번 쌤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탁자를 만들고 여기에 의자를 이번엔 한 개씩 만나볼게.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학생을 앉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에 야, 1번아 너 좀 앉아봐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1번이 앉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앉으나 모두 다 어때? 같죠. 모두 다 같죠. 상관없어. 여기다 1을 앉으나 여기에 1을 앉혀놓고 탁 돌리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앉혀놓고 틱틱 돌리면 여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자리인 거죠. 구분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얘랑 비교해서 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 왜냐면 1번이 여기 앉잖아? 그럼 여기 딱 앉았다고 가정해봐.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앉으면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 왼쪽에는
의자가 있는 자리죠. 근데 여기에 앉았다고 가정해봐. 여기에 앉았다고 가정하면 얘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오른쪽에 의자가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 그러니까 저 두 자리는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자리가 누구냐? 얘하고 얘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딱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앉는 애는 여기 앉는 애랑 똑같은 거지. 거기서 또 돌리면 여기는 얘랑 똑같은 거고, 또 돌리면 얘랑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요 자리는 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분이 되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었던 거야? 두 자리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바로 원순열의 핵심이야. 알겠죠? 원형 모양의 배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결론 짓겠습니다. 원순열의 핵심은 뭐냐? 회전 시에 동일한 모양 나오는 모든 배열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회전이라는 건 360도 회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돌아가는 걸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생긴 원형의 테이블에 4명의 학생을 앉힌다면 첫 번째 학생을 앉는 경우는 저 4개의 테이블, 4개의 의자가 모두 다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왜? 회전을 시키면 동일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해가요, 이제? 자, 두 번째 볼게요. 삼각형 모양이 있어. 정삼각형 모양에 여기에 의자 3개를 만들었다. 그럼 첫 번째 녀석이 가져 앉을 때는 구분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왜? 여기 앉으나 여기 앉아서 회전을 하나, 여기 앉아서 이렇게 회전을 하나, 모두 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보자. 이 녀석 여기까지 요거 먼저 보자. 요것도 마찬가지겠지? 테이블,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의자가 몇 개? 4개가 있으나 1번 녀석을 앉히는 데는 구분이 되는 자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자, 이제 이 녀석은 좀 얘기가 다르다 그랬어. 자, 정사각형 모양의 의자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의자가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으므로 이제 회전 시에는 모두 다 같은 녀석이지만 요 두 녀석만큼은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이 녀석 볼까? 그럼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내가 몇 명을 앉힐 거야? 여기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8명을 앉힐 건데, 자, 1번을 앉히려고 보니, 야, 1번아, 너 한번 앉아볼까? 1번을 앉히려고 보니 구분이 되는 자리가 이제 몇 자리예요? 대답해봐. 이제 몇 자리가 되는 거지? 1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개수로 분류하면 몇 자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4자리가 있게 되는 거죠.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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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습니까? 여기서 돌리면 얘하고 얘는 어차피 같은 자리고, 얘하고 얘 같은 자리고, 얘하고 얘도 같은 자리고, 얘하고 얘도 같은 자리죠. 근데 요 4녀석끼리는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된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할게. 다 배웠어. 원순열의 핵심은 뭐다? 회전 시에 동일한 모양이 나와서 그 동일한 모양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해법은 뭐냐면요. 고정 배치. 1번 학생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계속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1번 학생을 앉혀. 구분이 되지 않는 자리지만 어쨌든 1번 학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나면 그 1번이 앉은 위치에 따라 나머지는 모두 구분이 되는 자리가 돼요. 이렇게. 1번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앉았어. 그럼 나머지는 더 이상 회전 시에 동일한 모양이 나오지 않아. 모두 다 구분이 되는 자리가 돼버렸어. 1번을 기준으로 맞은편 자리,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맞나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1번을 여기다 딱 앉히는 순간 이제 얘네들은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됐다. 1번 기준으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다시 얘도 여기다 앉히는 순간 나머지는 모두 다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해법은 첫 번째 고정 배치. 그 다음 후 나머지 배열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순열 문제는 어떻게 푼다? 라고 물어보면 고정 배치 후 나머지 배열
다시 뭐라고요? 고정 배치 후 나머지 배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쭉 해볼게요. 보자. 한 번에 쭉 해볼게. 자, 그럼 이 녀석은 자, 4명의 학생을 4명의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은 처음에 1번부터 가자. 1번이 앉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4가지. 아니라고. 4가지 아니라고.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그렇죠. 한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1번이 앉으면 나머지 3명은 모두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므로 3팩토리얼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두 번째 거. 1, 2, 3번의 학생을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은 자, 1번 너 앉아봐. 1번 너 앉아봐. 몇 가지? 3가지? 아니라고. 몇 가지? 그렇죠.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곱하기 여기에 1번이 앉게 되면 나머지 2, 3은 구분되는 자리가 됐으므로 2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거 갈게요. 요거 1번이 앉는 방법 몇 가지? 1번이 앉는 방법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아니고 모두 다 같은 자리이므로 한 가지. 그래서 1번이 어딘가에 앉게 되면 나머지 셋은 모두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되어서 3명을 세 자리에 3팩토리얼이 됩니다. 요거 갈게요. 요거. 자, 1번 너 앉아. 너부터 가자. 자, 이거 잘해야 되겠지? 1번이 앉는 방법 몇 가지 있다, 이번엔? 그렇죠. 2가지가 있는 거죠. 2가지. 2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2가지 중에 1번이 하나를 앉았어. 그럼 나머지 7자리는 모두 1번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자리야. 선생님,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자리인데요? 1번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니까 구분이 되는 자리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7명은 7자리에 7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갈게요. 자, 1번아 너 좀 앉아보자 라고 하면 이제 1번을 앉힐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렇지, 4가지 있다. 이제 잘한다.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 4가지 중에 아무데나 일단 1번이 앉아. 그럼 앉는 순간 이제 나머지 7자리는 모두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됐으므로 얼마? 7팩토리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원순열의 개념이다. 자, 교과서나 기본서나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공식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공식 암기하시면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원순열의 원리, 이런 원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 원순열 어떻게 푼다고? 고정 배치 후 나머지 배열로 푼다고. 알겠지?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쌤이 예를 들어놓은 그림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1번.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앉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앉는 방법이니까 지금 1번이 어떤 거야? 1번이 요 녀석이죠?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녀석이었어요. 요 녀석. 이렇게 예를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A, 첫 번째 정사각형에 둘러앉는 방법이 A. 자, 요 녀석이 A고 직사각형에 둘러앉는 방법이 B. 요 녀석이 지금 B였으니까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뭐야? A분의 B를 원했지? 그럼 요거분의 요거니까 7팩은 약분되고 2분의 4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있다. 그런데 다음 조건에 따라서 어디에 앉는다고? 원탁에 앉는다고? 자, 원을 일단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원탁에 앉을 건데 조건이 있네. 어떤 조건이냐면 가보니까 여자 4명은 일단 뭐 한다? 이웃해서 앉는다 라고 했고요. 나는 보니까 특정 남자 둘은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얘들아 봐봐. 이게 원탁에 앉는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쌤이 박스 치는 녀석들 여자끼리는 이웃한다. 그리고 특정한 남자 둘 이웃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1 때 배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정리 한번 해볼까?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웃하는 녀석들 묶음 처리하고 두 번째 전체 배열한 다음에 세 번째 자리 교체해준다.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한다?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끼워 넣기를 한다. 특정 2명은
특정 두 명은 말 그대로 정이라는 말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거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 지금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원순열 못 듣는 거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1 거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다시 이거부터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 갈게. 여자 4명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일단 우리 여자 4명 묶음 처리할 거죠. 묶음 처리할. 근데 사실 뭐 첫 강의부터 쌤이 1강부터 잔소리해서 좀 그렇지만 쌤이랑 같이 주간 모의고사 계속 지금 풀고 복습하던 친구들은 고1 거 지금 딱히 또 복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쌤이 주간 모의고사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누적적으로 계속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야 까먹질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주간 모의고사도. 자, 여자끼리 이웃하라 그래서 묶었고 특정 남자 둘은 이웃하지 말래. 그럼 특정 남자 둘을 이미 선택이 돼 있는 거야. 우리 남자를 A, B, C, D라고 해볼까 이렇게? 자, 묶은 우리 여자 녀석들을 여자 친구들? 남자 녀석들? 아니 몰라. 아무튼 여자들을 별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특정 남자 둘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특정 남자 둘을 우리는 A하고 B라고 합시다. 특별히 정해진 거니까 이건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얘나 얘 특정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를 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다고. 먼저 우리가 누구 배열할 건데 그러면 C하고 D하고 별을 먼저 배열할 거지. 그죠? C하고 D하고 별을 원탁에 일단 먼저 배치합시다. 3명을 원탁에 배치하는 방법 몇 가지죠? 자, 이제 공부한 거 해야죠. 자, C야. 너 먼저 좀 앉아봐라. C가 여기에 앉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그럼 C가 여기 딱 앉았어. C가 앉음으로써 나머지는 구분이 되는 자리가 되니까 두 녀석은 그냥 배열하면 돼요. 2팩. 이렇게. 자, 그래서 한쪽에 D, 한쪽에 별이 이렇게 앉았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요 별 안에, 그죠? 요 별 안에 뭐 있어야 돼? 여자들 4명이 들어있는 거니까 자리 교체 해줘야 되겠죠? 자리 교체.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필요하다? 4팩토리얼 필요하다. 됐어. 이제 여자들 4명이 한 묶음이 된 건 끝났어.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누구 하면 돼? 특정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A, B 넣으면 되죠. 그럼 A, B가 들어갈 수 있는 끼워 넣기 어디? 여기에 넣으면 되겠지. 그래야지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남은 몇 자리 중에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누구를 이제 A, B를 배열하면 되겠지. 이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쌤이 거듭 강조하는데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과정이 충실히 공부가 되고 넘어와야 이런 녀석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런 베이스에 우리는 원순열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거 모르면 절대 못해. 알겠어? 자, 이렇게 원순열 정리하시고 우린 개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